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이용미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부모님들이라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일 거고,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한 분들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알아야 될 우리 아이의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 방법,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보고요. 그러면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거는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즉,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이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해당되는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궁금하신 사항 중에 그렇다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총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 관련 지원들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이제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속된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여기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기는 하세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신청 기간이라든지 신청에 필요한 서식들을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이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설명도 되어 있고, 이런 선정 배치 절차와 서식들이 잘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담당 선생님께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 난청 아동에 대해 적절한 그런 개별화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지원으로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보조공학 지원, 학습 보조기 지원, 통학 지원, 정보 접근 지원 등이 있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FM 시스템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보조공학적인 기자재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하나로 굿센 카드라고 해서 그런 발달 재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16만 원의 그런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잊지 말고 지원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런 거고 이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안다면 그럼 한번 이제 나도 신청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선정 절차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들을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신청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진단평가 의뢰 단계입니다. 즉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특수교육이 도움이 지원이 필요한지를 진단평가된 사람, 그러니까 진단평가 내용을 통해서 특수교육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선정된 사람을 일컫기 때문에 진단평가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신청하는 절차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신청은 보호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장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원에 다닌다, 초등학교 다닌다 하면 그 해당되는 기관의 장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신청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바로 교육감 혹은 교육장의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의뢰가 바로 접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우리 꼭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서류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해당되는 서식들을 다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필요한 첫 번째 서식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한 부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정 배치 신청서 한 부를 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초등학교에 이제 재학 중인 경우라면 그 학교장의 의견서, 아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유치원 원장의 의견서가 필요하고요. 혹시 아이가 이런 소속 기간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서식은 이제 생략될 수 있고, 네 번째 서식은 보호자 의견서가 한 부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서식을 잘 작성하고 나서 또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 등본 한 부가 필요하고, 여기는 전 가족이 거주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민등록 뒷자리는 비공개, 그리고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청력검사 결과지를 추가 서류로 제출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내용이 뭐 매년마다 딱 고정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제 원래 이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에 도래했다고 생각하면 꼭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재차 점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단평가 의뢰 단계가 마치면 기초상담 단계로 넘어가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보호자나 담임 특수교사와 이 가정을 상담을 하고 특히 이 가정에서 청각장애 아동들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들이 필요한 게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진단평가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때 실시되는 검사는 기초학습 능력 검사가 해당됩니다. 그럼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도 하고 결과 통지서를 작성해서 통지를 하게 되고요. 4단계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검토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할 것인지 유무와 배치를 이제 심의하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과 통보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학교나 보호자에게 어떤 교육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이 결과 통보를 받고 나서 충분하게 납득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다른 가정들을 진행하시면 될 거고 결과에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되면 또 다른 그런 심의 내용들이 진행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신청을 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신청 기간인데 일반적으로는 매년 8월에서 9월 요 기간 동안 신청을 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고요. 접수 방법은 일단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할 교육청 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아니면 팩스 이렇게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